안녕하세요. 저는 오래 이른을 바라보는 시골 할머니입니다. 요즘은 집 안에 환한 햇살이 들어오는 사랑방에서 손녀와 증손주들과 함께 웃음소리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집에서 햇살 하나 들지 않는 창고방에 살고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지만 정작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요? 가족이니까요. 가족끼리는 참아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어르신은 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제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집은 제 남편이 생전에 고생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남편 떠나고 난 후, 저는 이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쓸고, 계절 따라 된장을 담그며 평화롭게 살았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제 손으로 지킨 이 집이라는 공간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서울에서 살던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서울 생활이 힘들다며 전세금도 오르고 걱정이라며 어머니 댁에 들어가 살면 어떻겠느냐고 묻더군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기에 더는 묻지 않고 흔쾌히 집을 내줬어요. 당연하지. 우리 집인데 같이 살아야지.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가족끼리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집 한쪽 방으로 조용히 옮겨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의심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말도 조곤조곤, 살림도 잘하고, 손녀 키울 때도 참 부지런했거든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것도 복이지 하고 스스로 위로도 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몰랐던 겁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저를 대했지만 속으로는 제 물건 하나하나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어머니, 이건 너무 오래됐네요.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써온 밥상이며 그릇,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말은 좋게 했죠. 요즘엔 미니멀 시대예요. 깔끔하게 살아야 해요. 그런 말에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요즘 애들은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한두 개쯤 없어지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어느 날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줬던 은목걸이가 사라진 걸 알았을 때, 그리고 어릴 적 손녀에게 입혔던 손수 바느질한 작은 베넷 저고리가 없어졌을 때, 그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물건들은 단순한 낡은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제 추억이고 제 인생의 조각이었어요. 그걸 묻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그거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냥 버렸어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아예 저한테 말도 안 하더군요. 말없이 아무렇지 않게 정리라는 이름으로 제 것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내 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딸이 내려와 며칠 머물 건데요. 어머니 방 햇살도 잘 들고 좋은데 그 방을 애기들이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집 한켠 창고로 쓰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햇살도 안 들고 곰팡이 냄새도 나는 그 방에서 제 이불 하나, 전기장판 하나 깔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방 안에 들어와 첫날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아들은 점점 제 말을 귀찮아했고, 며느리는 조용히 제 존재를 지워갔으며, 손녀는 서울에서 너무 바쁘게 살고 있었죠. 손녀는 서울에서 남편, 아들, 딸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참 예쁘고, 손주 사위도 점잖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손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맞벌이에 육아에 정신없다며
늘 전화도 짧게 하고는 할머니,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하고 끊곤 했어요. 저는 그런 손녀에게도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얘도 자기 살기 바쁠 텐데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손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무슨 일이냐? 제가 묻자 손녀는 주저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엄마가 할머니 물건 버리거나 따로 밥 안 챙겨드리거나 그런 적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그래? 어디서 그런 말 들었니? 엄마가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너무 고집세고 정리 안 해서 집이 난장판이라서 내가 치운다고. 근데 왠지 이상했어요. 엄마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손녀에게 진심을 말하게 됐습니다. 얘야, 사실은 내 말이 맞다. 할머니 요즘 좀 많이 서럽구나. 그 말에 손녀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끊긴 전화. 그리고 며칠 뒤 손녀가 아이들과 남편을 데리고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제 편이 되어주러 내려왔구나.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저를 지켜주러 왔구나 하고요. 손녀가 대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집 안의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 둘이 장난감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 손주 사위는 말없이 인사를 하고 손녀는 저를 꼭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젠 괜찮아요. 다 알고 왔어요. 엄마한테도 다 물었고,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 거예요.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부터 고여서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확 찌푸리더니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말을 듣고 내려와서는 지금 이 집이 무슨 휴게소니? 우리 집에 갑자기 짐 싸들고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녀는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이 집 엄마 집 아니야. 할머니 명의야. 그리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기 부모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야. 아들은 옆에서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얘야, 엄마가 조금 과했을 수는 있어도 우린 도우려고 한 거야. 같이 사니까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말에 손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실 탁자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더군요. 그리고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내가 왜 어머님 뒷바라지를 해야 해? 진짜 귀찮아 죽겠어. 맨날 물건만 쌓아놓고 거기 있으면 집안이 냄새나니까 창고로 옮긴 거야. 그건 며느리가 친구에게 전화하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손녀는 지난번에 엄마가 친구와 통화할 때 이상함을 느껴 몰래 녹음했던 거였죠. 녹음 파일 속의 말투는 제가 평소 듣던 며느리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날카롭고 무자비하고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미움받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해서 이게 뭐야? 몰래 녹음한 거야? 내가 어떻게?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손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할머니를 외롭게 만들고 버리려고 했던 거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그때 손주 사위가 나섰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정리하고 왔어요. 서울 집도 계약 끝났고, 앞으로는 여기서 함께 살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내 말을 예민하다며 외면했고, 내가 맞이한 며느리는
내 삶을 쓰레기처럼 치워버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위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자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끝내 싸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자식보다 소녀를 택하시겠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안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날 버린 거야. 그리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짐을 싸 들고 떠났습니다.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렇게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씁쓸하던지. 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골방에서 숨죽이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손녀와 함께 진짜 가족 같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집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먼저 제가 살던 창고방은 원래대로 창고가 되었고 사랑방은 제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그 방에서 손녀가 사다 준 커튼을 치고 아침이면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은 뭐예요?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녀는 매일 출근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나갑니다. 할머니, 점심은 미역국 남은 거 드세요. 저녁은 제가 달볶음탕 해드릴게요. 이게 뭐 대단한 말이냐고요? 그 한마디가, 그 따뜻한 눈빛이 제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에요. 손주 사위도 주말이면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꾸고 할머니, 고추 심을까요? 감자는 언제 캐야 해요? 하며 묻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들과 며느리 생각도 납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원망은 이제 없습니다. 그저 아쉬울 뿐이죠.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무기로만 썼다는 사실이요. 가족인데 왜 이걸 못해줘? 가족끼리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 뒤에 숨은 물에는 가족을 짐으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제 손녀는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감사한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바빠서 늘 혼자였는데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운 마음으로 집안 구석에서 조용히 참고 계신 어머님 계신가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조용히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더는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건 효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해해 줄 사람, 당신 편에 서줄 사람은 꼭 나타납니다. 그게 손녀든 손자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마음으로 연결된 인연은 반드시 당신을 다시 세워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작아지지 말고 따뜻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요.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